예, 39차 최고연구를 시작합니다. 네, 김한길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동부전선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병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 유가족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군대는 나라도 지켜야 하지만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이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세월호가 쉽게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 한 신문에 실린 칼럼을 아프게 읽었습니다. 세월호가 주는 가장 아픈 교훈은 우리가 타인의 생명과 고통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심한 괴물로 변해버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도 진상조사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집권 여당은 죽기 살기식 당권 경쟁에 빠져서 국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사 참사에 빠져 있습니다. 현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2달이 돼가는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 대통령의 책임이 커 보이니까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정공백이 장기화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대통령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장과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2기 내각을 재구성하는 결단으로 국정공백 상황을 마감해야 합니다. 유병헌 한 사람을 잡지 못하는 범법력에 대해서도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검찰과 경찰에 군까지 동원하고도 모자라서 전 국민을 반상회로 동원하고도 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주변 인물들만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외교도 불안합니다. 외교적으로도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으로 얻은 것보다 잘못된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잃은 것이 더 커 보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속은 실속 없는 외화 내빈 외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의한 군사 대국화 경상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다마 검증은 노골적인 외교적 도발입니다. 일본 당국의 공식적인 역사 왜곡 시도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노다마 훼손에 대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 당국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참회가 없는 한 일본은 우리에게 보통 국가가 아니라 전범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가중되는 가운데 민생의 고단함은 하루하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운 것을 호소하는 것조차 민망한 나라 상황인 것입니다. 국정의 공백과 총체적 난맥상을 대하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6월 1일 공동대표 명의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만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혁신 방안에 대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안성수 대표님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동부전선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군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립니다. 군은 고성 등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에 자식을 보내고 밤잠 못 자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 국회가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 잠재된 수많은 위험 요소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대비를 서두르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동북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 문제를 고집하면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는 과거 방식,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20세기식 낡은 사고와 21세기 국민의 눈높이가 충돌한 겁니다.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결자 해지하십시오. 이번 인사는 정말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국민 다수가 아니라고 하면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과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모두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먼저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리나 장관 후보를 정치권과 협의해서 지명하십시오. 최소한 여당과 의논해서 여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아무리 힘이 없는 국회라도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만들었던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것이 상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밑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상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 위에 대통령이 군림하려 하면 안 됩니다. 국가개혁도 대한민국이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원내대표님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군대에 보낸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들의 걱정이 또 늘어난 채 주말을 보냈습니다. 저도 오늘 축구 경기도 중요했지만 일어나자마자 탈영, 무장병 소식부터 알아봤습니다. 임병장의 어머니도 그곳에 다 계신다고 하는데 온 국민과 함께 어머니의 이름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합니다.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태국 전사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반에 보여준 투지, 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승패를 떠나서 이러한 투지를 보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익숙한 선택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익숙한 선택은 곧 선수 선발, 다시 말하면 축구 경기의 인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익숙한 선택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창극 후보자 문제 빨리 결론을 내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등 제2기 내각 인사를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일해야 합니다. 여야 간 이견에 대해서 우리 당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조특위도 정상화돼야 합니다.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국회가 정상화돼야 합니다. 오늘 11시에 세 번째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오늘 원 구성이 합의돼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탈박 도로 불리는 공기업 현실이 목불 인견 수준입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117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 성적표를 공개하였습니다. 우수 등급은 41곳인 반면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이 30개에 달했습니다. 낙제 수준인 D등급과 E등급이 지난해에 비해 2배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기업이 대표격인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는 티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 앞에서 과연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기 가스료를 올려달라고 말할 자격조차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티는 끝났다며 공격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현호석 경제부총리 기자는 방만과 몰 개혁으로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평가에 따른 김환장 회의 본부 대상은 공기업 순위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두 곳뿐이었습니다. 내노라는 공기업 기관장 12명은 TRE 등급을 받고도 임명되지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낙하산을 모두 살고 빼먹고 힘없는 공기업만 당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반피와 척결이 국정개혁 화두로 등장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하산 행사 보호를 통한 반피와 적폐를 오히려 답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가 개조를 강조하기 전에 이제 낙하산 파도 끝났다, 더 이상 부적격 인사 파도 끝났다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를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공약은 철저히 비리문자 공약이되어 말았습니다. 선임인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낙하산 인사는 전체의 49%인 75명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바로 낙제했던 대한민국 공기업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대한민국의 선임사를 흉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개조 기치를 내건 2기 내각 인사가 오히려 대한민국과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고언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신일총리, 최열 부총리, 합작기 공작정치 국정원장, 영국정책 장관, 음주장관, 맥주병수 등의 국민은 불안할 뿐입니다. 2기 내각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인사 참사입니다. 인사 천사는 국정참사로 이어질 것이 그들도 뻔합니다. 대통령님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고 판단입니다. 먼저 인사 실패를 인정하시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 책임자들을 단호히 훈착하고 인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해야 합니다. 셋째, 60 개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는 것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목숨에 길을 여는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국가 개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청와대라는 구중 궁궐로 들어가서 갇힌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채 국민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문창동 후보자를 지명하느냐 안 하느냐를 넘어서는 지금 본질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레임덕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당 내에서도 영이 서지 않는 통제를 이어가는 그런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레임덕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레임덕이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이후의 국정 기조를 보겠습니다. 주범 시에 국민 대통합, 그렇지만 지금 반쪽자 대한민국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동반성장 이미 사라진 얘기입니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인들, 서민들 삶은 훨씬 고난해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도 걱정입니다. LTV, DTI,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서라도 성장해야겠다. 성장지상주의, 성장이 무조건 좋다는 이런 사람들. 지금 세월호 이후에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이 전체 국민들 공감을 얻고 있는 이런 때에 이런 경제팀을 꾸리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사도 고집불통입니다. 문창도 후보자 무슨 역사관, 극우보수 이런 문제를 논하기 훨씬 이전에 돌출 인사로 보입니다. 윤창종류의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쓰고 고집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에 국민들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심각한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혼란해지고 국민 불안만 커지고 나라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대통령 정신 좀 차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역사에 그런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정치를 추진할 때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라고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출발점은 대통령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라고